자, 애들 뭐 몇 명 더 와야 되는데 기다리면 시간 가니까 그냥 천천히 진행을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 했었지? 몇 페이지까지 했지? 의인법, 활용법은 했죠? 그럼 음성상징어 뭐 요런 이야기도 좀 했을 건데 50페이지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뭐 말로만 간단히 설명했을 거야. 그죠? 맞지? 됐니? 51페이지 뭐 간단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 5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육사의 교목 51페이지 이육사의 교목 신석정 씨의 들길에 서서 빨리 들어와.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너는 교재 없잖아. 저 받지 않았어요? 이거 받았니? 네. 아 그래? 그럼 앉자. 이육사의 교목 신석정 씨의 앞에 앉아. 그 자리에 앉으면 서울대가. 이번에 선생님 그 가르친 학생 중에 서울대 간 애가 3년 내내 딱 태연이 자리 아니면은 소원이 자리에 앉았어. 간혹 가다가 희수 자리. 거기 앉으면 서울대 가는 거야 이제. 아니야, 그 자리에 앉은 애는 지금 재수 준비하고 있어. 꼭 수업 시간에 얘기해달래. 자기 앉은 자리를. 자기 앉은 자리를 계속 앉으면 너도 서울대 갈 수 있단다.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달래. 내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뭐 약속은 했으니까. 지금 저기 누구야? 음파 자리 아니면은 소연이 자리 앉은 애가 이번에 수능 전과목 1등급 받은 애야. 아, 자리가 그러하다고. 야, 똑같은 필기도구를 쓰면 뭐하냐? 필기를 안 하는데. 자, 다시 할게요. 51페이지 보시면 이육사의 교목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인데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육사의 교목 1년을 보시면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이거 직유법이니? 이건 직유법 아니에요. 하늘에 닿을 것 같다라는 말이지 그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형성이 안 되죠. 그건 직유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좀 보시면 되고요. 밑에 51페이지 밑바닥에 Q1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이 적절하냐? 1번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이거 무조건 맞아요. 어느 시를 읽으시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시에서 비유와 상징 그 무엇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 풀 때 비유와 상징 나오면 넘기라고 합니다. 그냥. 자, 한 장을 넘기시면 52페이지에 오늘 이 앞부분은 되게 간단한 것들이야. 52페이지에 Q2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뭐 필기할 건 아니니까. 표현 특징 파악하는 거 지난 시간에 다 강의했던 겁니다. 표현 특징 파악하는 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어? 빨리 들어와라. A를 통해 B 이렇게 구성된다 그랬죠? 그때 A 부분이 표현 요소고 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B 부분이 내용 효과 요소라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요 A 부분을 1차 기준으로 잡으라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 52페이지에 그 Q2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 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의인화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내용 효과는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냐. 예전에는 수능이 좀 무난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요거 표현 요소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용 요소까지 좀 봐줘야 된다라는 점 항상 기억을 하시고, 작품을 잠깐 보면은요, 선생님이 방학 중에 뭐 고3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1월 말이나 2월 첫째 주에 수능 특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능 특강 강의와 함께 각 영역별 독해 원리를 좀 병행할까 싶기는 한데, 혹시 뭐 이제 특강 쪽으로 조금 빼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야. 그 특강이 계획이 되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강비 같은 건 없어요. 그때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알아두면은 자세한 건 나중에 배웁시다.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고전시가 독해의 출발은요,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상당히 좋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언급을 해봅시다. 갈래 특성을 활용하라 라는 말을 아마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 여러분들 아직은 올해죠. 아직은 2022년이니까 23년 내년도 수능에는 아마 고전시가에서 연시조 말고요, 가사가 나올 겁니다. 상황상 가사문학을 선생님이 그래서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내년 1년 동안 올해는 이제 연시조 나올 거라 그래가지고 연시조를 좀 많이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가사문학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무튼 간에 그 내가 어떻게 알아? 사실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들이 뭐 이거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냥 가능성의 판단이지 그게 100%는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 나온다 했는데 뭐 하나 나오면 이제 뭐라 그러면 봐라 씨발 나왔잖아. 이러면 옛날에 그 무슨 인간 강사 하나가 교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재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시가 전작품이 다 들어있어. 전작품이.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사람이 별표를 매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중요도가 떨어지면 하나, 중요도가 높으면 3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교재에 수록된 고전시가의 90%가 별표가 다 3개야. 빨리 들어와. 저기 어디 가방 좀 치워줄래? 뭐 잘 앉아봐. 거기 앉아. 거기. 고전시가의 별표가 다 3개야. 90%가 별표가 3개야. 당연히 EBS 연계교재니까 그 안에서 수능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봐라. 내가 별표 3개 친 게 나왔다. 야, 그럴 거면 수능 특강에다가 별표를 쳐. 그냥 그 안에서 나온다고. 나도 100% 맞출 수 있어요. 올해 수능에 아마 비문학이 나올 거야. 씨발 이런 말 누가 못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영어든 수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들이 뭐 이거 나온다 중요하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그만이야.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나온다고 했었는지 뭐 그런 말들을.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와서 연시조 같은 경우는 갈래 특성을 활용하는 게 뭐야? 다 양반이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러니까는 어디 좀 앉아봐. 저희 두 번째 줄 어디 앉아봐. 유교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자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가지를 칩니다. 유교와 자연을 결부시켜서 뭐 유배지 이야기할 때도 있고 자연 속에 뭐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만 드리는 거죠. 똑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 52페이지에 있는 Q2 지문이, 자 해보자. 그러면 요거 갈래가 뭐야? 이 갈래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참고로 시조는 수능에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평시조 아니면 무슨 시조? 선생님이 나중에 뭐 고전시가를 조금 디테일하게 강의할 때는 어시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긴 한데,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어시조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시조 나오면 다 그냥 사설시조처럼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선생님도 강의할 때 어시조는 뭐 그렇게 강의에 중심을 두진 않고요. 사설시조, 갈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갈래 특성을 이야기하면은 사설시조는 거의 90% 누가 쓰니? 평민이 씁니다. 주로 조선 후기에 갔을 경우에는 양반이 쓰기도 하지만 주로 평민이 쓰죠. 그럼 그 내용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서정을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지배층 풍자를 이야기하든가, 저기 희수하고 가방 좀 치워줄래? 지배층 풍자를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서민적 일상적 삶을 이야기하든가. 그때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비율이 얘가 80%고요. 얘가 7%고요. 얘가 20%고요.
아니다. 19%고요. 얘가 1%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설시조에는 개인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령껏 이용을 한다면 갈래를 특성 이용했을 때 사설시조가 나왔다면 개인서정을 좀 염두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로 뭐 나중에 고전시가 특강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길게 늘려 쓰는 거거든요. 사설시조는. 그때 주로 어디가 늘어나냐면은 중장이 확대가 돼요. 그때 이 중장이 확대가 될 때 보통 열거나 대꾸로 확대되는 케이스가 많아. 더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은요. 이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독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인트만 찾으시면 돼요. 사설시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는 고전시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읽기의 요령을 좀 활용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좀 괜찮아질 거야. 잠깐 봅시다.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록이 날지 말고 네 말 들어. 이거 내 말 들어입니다. 오타예요. 내 말을 들어달라. 그럼 그 시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화자가 청천 하늘에 날아가는 외기록이 기러기한테 뭐 하는 거야? 말을 건네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야. 그 대화의 내용이 중장이야. 내 말 좀 들어봐. 한양성내에 잠깐 들려 부디 네 말 잊지 말고 외외 튀어 외쳐 불러 이르기를 월항원 개워갈제 정막공규에 던져진 홀로 앉아 님 그려 차마 못셀래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 그런 것 때문에 고전문학을 어렵게 하지 말고요. 골격과 맥락을 잡습니다. 화자는 기러기에게 뭐 하는 거야? 전하여 주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부탁의 내용을 정리하자. 어디에 들려서? 한양성에 들려서 화자가 뭐라고 어떤 말을 전해달래? 홀로 앉아 님 그려 차마 못살래라. 그려 그리워하다. 고전어휘는 좀 아셔야 돼요. 화자가 어떤 상태? 그리움의 상태를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대에게 뭐 해달라? 전달해달라. 그럼 이 작품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확한 단어를 일일이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고전시가는 갈래 특성을 이용하라 그랬는데 사설시조니까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대충 골격을 읽어보니까 그리워하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이 작품은 개인서정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야. 나의 그리움을 전하여 주시오 하니까 이 작품의 이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기러기가 종장 부분을 보시면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는 길에 전활동 말동하여라. 애매하네. 우리도 님 보러 가는 길이라. 그럼 거기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야? 기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 전체적인 골격을 따지면 야 기러기야 날아가는 길에 한양성에 들려가지고 내 사랑한 그대에게 나의 마음을 좀 전해줘 하니까 기러기가 우리도 좀 바쁜데 애매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표현을 바꿔버리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 대화 중에서도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대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러기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기러기는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된 거야.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얘가 무엇이 되어야 해? 의인화가 되어야 하죠. 그죠? 이 정도 맥락 정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Q2 의인화된 자연물 선택지를 끊어보세요. 되게 쉬운 거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 접근이 잘 안 되면 끊으세요. 의인화된 자연물 여기에 선지를 끊고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의 시효를 찾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기러기가 되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한다. 자신의 처지가 뭐가 돼? 외로운 처지. 알리고자 한다. 전하여 주렴. 자, 보세요. 자신의 처지를 다시 끊고 이거를 시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줄이죠. 님 그려. 님을 그려. 요 정도 필소이는 알아야죠. 고전문학에서 그리다, 그리워하다는 뜻이야. 님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뭐야? 전하여 주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지를 3등분으로 끊었을 때 의인화된 자연물, 기러기, 화자, 자신의 처지, 님 그려라는 근거, 알리고자, 전하여 주렴이라는 지문에 뭐가 있는 거야? 근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선지가 애매하면 끊어서 하나씩 잡으세요. 그래야 수능 선지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거의 많은 학생들이 이제 비문학은 이게 잘 안 돼요. 지문 자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니까.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독해가 다 되실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데도 문제의 정답률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종종 생겨.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은 내가 어느 정도 지문 독해를 했으나 선지에서 원하는 정보와의 연결고리를 머릿속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거야. 요 연습만 잘하셔도 최소한 실수로 틀렸어요 라는 말은 안 하게 될 거야.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지를 끊어서 보시고, 자, 여기서 우리 세 가지를 배웠죠. 팁으로 한 가지를 배운 겁니다. 갈래 특성을 이용한다라는 점. 나중에 자세하게 강의를 할 거고요. 요 정도 수준까지만 독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의인화된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찾았고, 선지를 볼 때는 이렇게 끊어서 선지의 내용과 지문의 연결고리를 맞춰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국어 영역의 전체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Q3를 보시면 화류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게 생동감을 부여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동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화류의 기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 동그라미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Q3에서 화류법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류와 은유를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니? 조건이 달랐죠? 요거 화류법은 무엇이다?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요 생물처럼 표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죠? 기억하시고 찾아봐. 화류법 어딨나?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숲이 무엇을 뿜어낸대요? 자, 숨결을 뿜어낸답니다. 요거는 당연히 연결이 될 거야. 숨을 쉬는 거니까. 그러면은 숲이 생물이냐 무생물이냐의 문제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숲은 무생물이죠. 나무가 생물인 거지. 나무가 모여있는 공간적 이미지의 단어가 숲인 거지. 그러니까 나무는 무생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숲은 무생물이 맞죠. 그래서 Q3 화류법 찾아라. 숲이 숨결 내뿜는다. 이 부분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오늘 수업 일찍 끝날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괜찮아?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코로나 아니에요. 그냥 감기에 걸리신 겁니다. 아, 냉장고에 가는 거였구나. 나는 또 약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지. 그렇지. 독감에는 게토레이지. 나 몰랐는데 쿠팡에 내가 이렇게 물건을 여러분들 음료수나 이런 거 다 쿠팡으로 사는데 나 몰랐는데 내가 쿠팡에 VVIP 고객이더라. 그래서 뭐 상품권도 주던데 뭐 연말연시라고 얼마 받았을까? 상품권 그 할인 쿠폰 이거 보내주더라고.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5,000원. 뭐
좋아해야 되는 건지 좀 그래. 야, 그 참고로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선생님이 작년도 올해 학생한테 그 코로나 9월 달에 내 코로나 걸렸을 때 선생님 힘내세요 이러고 문화상품권을 하나 받았거든? 그거 어디에다 쓰는 거야, 문화상품권은? 아, 그거 돼? 아, 디아블로가 아이템 살 수 있어, 그걸로? 너 끝나고 나 좀 보고 가. 아니,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잖아. 나 그거 5,000원짜리, 그 3,000원짜리 아이템 하나만 사면 되거든? 그거 내가 아이템 하나 얻으려고 유튜버한테 맨날 실시간 방송할 댓글 달고 막 뿌잉뿌잉하고 별짓 다 하는데 얘네들이 룰렛을 돌려가지고 얘 뭐 아이디 누구님 이러고 주는데 씨부랄 그렇게 안 걸리네 그게. 아씨, 그 아이템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자, 봅시다. 53페이지에 뭘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괄호 2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지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너무 쉽습니다. 오늘 수업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겸하여 쉬운 거 간단히 빨리 갑시다. 옆에다 적으세요. 심상. 또 하나 적으세요. 그 밑에 뭐 심상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미지 옆에 적으세요. 이꼴 감각.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문제를 푸실 때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뭐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은 전부 다 심상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감각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인간의 오감을 찾으면 되죠. 시각, 청각, 뭐 이걸 굳이 적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 청, 촉, 후, 미. 야, 이거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는 잘 모르겠다. 이거 우리 미루도 알아. 누가 몰라. 자, 심상 밑에 볼게요. 심상, 이미지, 사전적 설명,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되는 거 동그라미만 칠 거예요. 사전적 설명에 감각, 거기에만 동그라미 칠 거고요. 특징 동그라미 1번. 해당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구체적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미지, 심상, 감각적이라는 것은 구체화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맨날 이렇게 부정적 단어만 쓰니까 좀 그래. 긍정적 단어로 써봅시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앞에다가 사랑을 조금 구체적으로 심상, 감각, 오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어. 달콤한 사랑. 없어 이런 거. 사랑. 결국 헤어져. 웃지마 씨발로만. 혹시 아니야? 내 강의 듣고 있을지 지워야지. 들을 리가 없죠? 미각이죠. 그죠?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 밑에 괄호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갑시다.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설명할 거 없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간혹 가다 이거 하나만 잠깐만 어디 갔니? 5번 괄호 5번에 청각에다가 하나만 좀 적어 놓으세요. 좀 몇몇 학생들이 혼선이 올 수 있죠. 당연히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5번 청각에다가 그 오른쪽 사이드에 여백 있으니까 혼선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울다, 웃다는 시각 아닙니까? 라고 간혹 가다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각이 아니야. 상징. 옆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친구가 없니? 뭐 친구 보라 그러면 보통 고개를 돌리는데 소연아 옆에 있는 가연이를 봐봐. 뭐 이렇게 부끄러워해? 가연이 웃고 있어 울고 있어? 모르지. 그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어떻게 알아? 가연아 웃어봐. 시작. 아이 부끄러워. 소리가 나와야 돼. 이러든가 이러든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마스크 쓴 지 우리가 3년이 됐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선생님이 적응하느라고 좀 노력도 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포기하고 적응한 게 뭐냐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서 얘가 지금 따라오는지 멍 때리는지 모르는지 이거 보거든? 그리고 이제 수업의 표정을 보고 이제 얘가 뭔가 조금 너무 어두우면 쉬는 시간이나 이제 수업 끝나고 뭐 무슨 일 있니? 수업 내용이 어렵니? 뭐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감을 나누는데 씨부랄 전부 다 이러고 쳐다봐. 이 새끼가. 그리고 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마스크가 없을 때는 약간 미소를 통해서도 아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씨발 웃고 있는 건지 혓바닥으로 뻑큐를 날리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수업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 지금은 그냥 아유 알아듣든가 말든가 적당히 포기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눈 시선 처리밖에 근거가 없어. 이놈이 수업을 잘 듣나 안 듣나 보면 이렇게 보거든. 그럼 시선이 약간 45도로 가 있는 애가 있어. 야, 내 수업 잘 듣고 있어 그러면 네. 들리겠지. 뭐 귀머거리야? 들리긴 하겠지. 이거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그죠?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청각입니다. 다 이해는 되실 건데 아주 드물게 간혹 가다가 요거 이제 시각으로 순간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특징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밑바닥이죠. 특징 동그라미 2번에 줄만 거 놓으세요. 감각적 이미지의 대립은 추상관념이다. 이거잖아 이거. 이거를 구체화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겠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반대말입니다. 됐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5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5번에 교재 이쪽도 좀 지울까? 이거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간혹 가다 나오긴 합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 알죠? 곰감각 이미지 나옵니다. 하나의 감각이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일, 가로 안에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좀 필기를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이제 수능 용어로 꼭 수능 용어는 아니죠. 뭐 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사용하시는 용어인데 공감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으나 아실 겁니다.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쓰죠. 자, 전이라는 게 뭐야? 이동시키다라는 거야. 심상을 표현할 때 시각을 청각으로, 촉각을 후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심상을 다른 심상으로 바꾸는 거죠.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예시어만 잠깐 보시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예시어가 나오고요. 다른 과일보다 향기롭다 이런 거 있는데 그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 바꾸자. 바다와 나비 김기림 씨의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죠? 청무받침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되돌아온다. 그 시의 마지막에 보면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공감각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표현 대상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빨간 입술에 닿은 향기로운 19금으로 가면 안 되니까 향기로운 향기로운 추억.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새빨간 입술에 닿았으니까 얘는 심상이 당연히 뭐가 되고요? 시각인데 요 새빨간이라는 것은 입술에 지금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은 향기로운 추억. 향기로운은 추억이 붙어 있죠. 얘는 후각이 됩니다. 심상은 비록 두 가지를 사용했으나 각각의 심상이 사용하는 게 따로따로야. 하나의 대상에 두 개가 묶인 게 아니죠. 따라서 얘는 공감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쪽이 이제 공감각인데 풀은 시각, 종소리 당연히 청각. 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야? 종소리. 얘가 대상 하나죠. 자, 밑에도 새파란 시각, 이가 시리다 라는 말 하죠. 차갑다, 시리다. 당연히 뭐가 돼요? 촉각. 그런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초승달 하나여야 돼. 요럴 때가 공감각이야. 거의 안 나오는데 굳이 용어를 하나, 어차피 공부하시는 김에 용어를 하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공부할 때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공감각 같은 경우는 무엇에 무엇하라고 바꿀 겁니다. 그때 여기에 뭐가 오는 거냐면은 중심 요소가 오는 거야. 자, 위에 거를 보세요.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병신아, 위에 거. 푸른 종소리.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대상이 종소리야. 그럼 그게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럼 무엇의? 그렇죠. 나머지 뒤로 빼면 돼. 청각의 시각화. 밑에 거.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새파란 초생딸. 얘가 먼저죠? 그러니까는 시각의 뭐가 돼? 촉각화가 됩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역으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앞에 온다. 저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은 새빨간 울음. 당연히 시각일 거고요. 청각일 건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잘 안 나옵니다. 뭐 굳이 따지면 학교 내신에서나 이제 좀 선생님들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끔 시험 문제를 내시긴 하는데 수능에서도 뭐 빈출되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나오더라도 그냥 공감각 정도를 찾을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 유형 1을 보시면 뭐 2014년부터 해서 한 4개 정도 나왔죠? 선택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동그라미 3번을 잠깐 보세요. 1번과 3번. 2014년 9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 대상을 묘사한다. 이 뒷부분을 볼 게 없어요. 심상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구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을 묘사한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2014년 9월에는 아마 공감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 작품이. 그래서 X가 됐었을 거야. 이해됐죠?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각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고, 공감각은 무조건 선명하게 드러내. 그러니까 그 작품이 아마 공감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실전적 요소 하나만 더 적을게요. 마지막으로 실전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작품을 읽기 전에 뭐부터 점검을,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실전 훈련할 때 또는 뭐 이제 본격적 독해 문제풀이 훈련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뭐부터 봐야 돼? 제목 작가 본 다음에 작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니야 문제 선지 점검 후 반드시 문제 선지 점검 후 지문 분석을 해야 돼. 따라서 선지에 공감각이 있으면 미리 나 이 작품 읽을 때 공감각 좀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네 라고 미리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보여요. 잘 못 찾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못 찾는다 찾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미리 공감각을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작품을 읽었다가 선지의 공감각이 나오는 것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게 되면 이게 뭐가 되면 시간 낭비가 걸려. 그럼 공감각을 염두하고 또 봐야 돼, 작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염두하고 읽으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각은 미리 체크하고 읽으시는 게 좋다. 꼭 기억하시고 55페이지 밑바닥을 보시면은 문제 유형 동그라미 2번 2015년 수능에 기억은 청각을 촉각으로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킨다.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물어본 거야? 요거까지 물어본 거죠. 청각의 촉각과 시각의 후각과 여기까지 물어본 거지. 그죠? 그래서 요런 선지가 나오면 A를 B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56페이지에 추상의 구체와 관념의 구체, 이거 2011년 12년도까지는 수능이나 학교 내신에서 단골 손님으로 많이 사용했던 개념인데 최근에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죠. 저도 그거는. 근데 뭐 추론해 보건대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랑을 반지로 표현하고 뭐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요소를 구체적인 걸로 표현하는 거라서 굳이 추상의 구체와 관념의 구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밑에 예시어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긴 여름의 해가 날개를 접었다. 동그라미 2번 물 흐르듯이 지나갔다. 세월 시간은 안 보이는 건데 그죠? 그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나와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팁을 보시면은 주관적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관적 반응이라는 말 지우세요. 주관적 변형으로 바꾸세요. 반응이 아니라 변형으로 바꾸시고요. 밑에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화자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어 어떤 대상의 속성 등을 바꾸어 표현한다. 여기 줄구세요. 속성 등을 바꾸어 표현. 잘 안 나오는 용어인데 밑에 뭐 황진이의 동짓딸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다른 말로 좀 다른 어디 필기할 만한 공간 56페이지 밑바닥에 있으니까 56페이지 밑바닥에다가 적으세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좀 더 예시어까지 적어줄 거니까 옆에다가 적어. 시간.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주관적 변용. 자, 그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얘를 그 옆에다가 적으시면 좀 이해가 돼요. 이제 264에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264의 광야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2년인가 3년에 나오는데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는 구절이 나와. 그래서 결국엔 이 개념어라는 것은 그 개념어 자체를 아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개념어가 실제적으로 문학작품 속에 반영되면서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잠깐만 요거 먼저 해볼까?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죠. 근데 계절은 부지런한 게 아니죠. 사실은 표현하고자 하는 계절이라는 대상의 속성을 인간의 부지런함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요만큼만 묶어버리면 무슨 법이 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인법이 될 수 있는 거야. 참고로 하나만 더 적고요. 봅시다. 계절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그 시간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지속성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계절은 우리나라 문학이니까. 여기는 라오스, 동남아가 아니잖아. 아, 빨리 돈 벌어서 라오스로 이민 가야 되는데. 공산국가 이민이 되나? 근데 우리나라가? 몰라. 어? 야, 나는 라오스 가면은 무조건 거기서 닭꼬치 장사할 거야. 진짜로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이 틈새 시장이 좋다니까. 내 얘기 안 했나? 한 20년도 더 됐는데 이제 되게 오래전에 내 아는 분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셨거든. 20년이 뭐야, 더 됐지. 그 IMF 터지고 이제 망했을 때 사업하시다 망하셔가지고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택시기사도 하고 막 밑바닥부터 사셨을 거 아니야. 근데 생활비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분이 이제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닭고기를 사다가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하니까 집에 닭꼬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 현지인들 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먹더만 와 씨발 존맛.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라 이거 잘 보면 장사도 엄청 돈 많이 버셔. 나는 이제 라오스 가가지고 뭐 하면 돼? 떡볶이, 뭐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 뭐 있어? 붕어빵. 근데 붕어빵은 약간 좀 겨울 추울 때 먹어야 되는데. 야, 여름에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 뭐 먹냐? 아, 난 싫어. 나 러시아 갈 바야 뒤질래. 아, 난 추워서 싫어. 우리나라 이민 가려는 것도 겨울이 싫어서 가는데. 뭐 총알 피하다가 대포 맞니? 나는 추운데 싫어. 자, 시간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바뀌잖아. 그저게 부지런하다는 말은 뭐야?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계속 계절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말하고 싶은 것은 시간의 끊임없는 흐름과 변화를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준 거야? 피어선 지고. 자, 얘는 무엇의 속성이야? 개화. 꽃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시간이라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꽃의 속성으로 바꾸어서 사용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주는 거야? 주관적 변형이라고 해주는 거야.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이왕 이렇게 적은 김에 하나만 더 적으면 시간은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보는 거라고. 그럼 얘는 관념적인 요소죠. 추상적인 요소잖아. 그런데 꽃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문학에서의 관념의 구체화 뭐 이런 표현들은 되게 멋있고 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깊이 있는 의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56페이지는 이쪽 필기를 조금 붙여 놓으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싶고 57페이지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인데 되게 쉬워. 동그라미 1번 상승, 괄호 1번 상승, 괄호 2번 하강 있죠? 그 옆에를 묶으세요. 사실 가르칠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를 조금 실수하시는 이유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실수의 확률은 늘어납니다. 이제 더 깊이 있는 걸 공부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국어라는 과목이 처음에는 오히려 실수를 안 합니다. 그냥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과목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정확한 공부를 하려고 정확한 사고력을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정확한 사고력과 세밀한 사고력은 문학 가지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문학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1월 한 둘째 주경부터 이제 비문학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거든. 그때 딱 비문학 시작할 때는 되게 많이 강조할 거야. 정확하게 읽으라고. 보여만 드릴게. 이 국어라는 과목이 문학에도 살짝 사용되는데 메시지가 달라. 내가 항상 평소에도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진짜 얼버무리지 마. 진짜. 그리고 2월 달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3학년 되시면 학교에서 애들이 좀 많이 잡니다. 특히 이제 정시 쪽에 조금 무게감을 두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좀 교육이 문제긴 한데 학교 교육이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정시하는데. 특히 이제 탐구. 학교에서 화학을 하는데 나는 물리를 선택할 거야. 뭐 이런 케이스. 근데 국어도 그냥 수능 특강 분석만 해주시니까 모의고사와 관련한 수업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제공 자체가.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사교육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멀리하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깊을수록 상대적으로 학원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뻐꾸기만 잘 날리고 희망의 회로만 건드려서 살살살 비위 맞춰주면 20만원짜리 특강, 30만원짜리 특강 다 들으시고요. 학원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고 석 달 다니고 6달 다니고 나는 좋아. 왜?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학원이 다 망해야 돼. 그래야지 교육이 안 되지. 나까진 하고 아직 라오스 갈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저기 미르 대학 갈 때까지만 좀 하고 그 다음에 학원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예전에 이야기한 게 가온이는요. 가온이 군대 보내야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가온이한테 내가 묘하게 설득당했어. 자기는 의사가 될 거래. 그래서 가온이 손을 꼭 잡고 얘기했지. 하지 마. 불가능해. 인간 지능의 70% 이상은 유전이라는데 아빠를 보아하니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가온아. 근데 궁금해가지고 왜 가온아 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좀 실망했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인류의 적인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좀 이런 좀 초등학생다운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돈을 많이 벌써부터 물질의 노예 잔화계가 된 거잖아. 그래서 좀 실망했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가온아 돈이 많이 벌어서 뭐라 하겠지만 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좋았어. 아빠 학원 그만두게 해줄게. 야, 그날 바로 애슐리 갔잖아. 야, 요거는 투자다. 내가 우리 가온이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2배, 3배 뽑아먹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이유가 자기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데 가만히 보니 맛있는 걸 많이 먹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의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씨발 이게 맞나? 되게 논리적인데 뭐라고 반박은 못하겠는데 되게 그 이유가 좀 그래.
자기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니까 아빠 나 멋있지? 그러더라고. 그래, 멋있어. 뭐 나는 이제 속으로 그래 네가 의사만 된다면 아빠는 땡큐지. 우리 가온이 의사 되면은 병원을 차리면 나는 그 병원 앞에서 그냥 이제 라오스 안 가도 되지 이제. 여기가 라오스인 거지. 자,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뭐 오른쪽으로 묶으시거나 왼쪽 사이드는 조금 여백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묶으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묶으셔서 적으세요. 사전적 의미만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직, 상승 여기 하나 몇 개 더 적을게요. fit 수직, 수평 전부 다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기해 줄까? 잠깐 아까 했던 이야기,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글을 정확하게 읽으라는 말이 보세요. 뒤에 상세화되는 정보가 달라져. 나라의 김치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김치의 종류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독해의 핵심이 되겠죠. 근데 김치의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문의 핵심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비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좀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평소에 습관을 가지세요. 적당히 읽어서 나머지 부분을 때려 맞추는, 이제 보통 얼버무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습관입니다. 습관. 진짜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형성해내는 습관은 내가 어떻게 못해드려. 그건 뭐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어떻게 못해줍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만든 벽은 허물어지질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조언을 들었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 말이 조언이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잔소리였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안 바뀝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벽은 잘 허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공부에서만큼은 벽을 세우시면 안 돼요. 나는 원래 못해. 국어는 원래 이래. 수학은 원래 이래. 자기가 그런 벽을 세우셨으면 그건 절대 안 허물어집니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학원 다니셔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대학 가려고 노력을 하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고, 국어가 좀 어려우면 조금 더 시간 투자할 방법을 찾는 거고, 수학이 너무 어려우면 야 그건 답이 없습니다. 사실 수학은 안 돼. 그거는 진짜 아우 난 진짜 세상에 수학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야, 어떻게 우고 있는데 우와 씨 막 와 씨. 자, 낙엽이 떨어진다. 상승하강. 그게 답니다. 계단을 오른다. 계단을 내려간다. 하강. 강물이 흐른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쌍놈의 새끼. 그쵸? 지구는 둥그니까 어딘가에 흐르는 강물은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가겠죠. 그럼 강물이 흐른다도 뭐 하강이라는 것이 틀리진 않으나 수직 수평으로 하면 뭐야 그러면? 강물이 흐른다. 수직 수평. 하강이니까 수직 같죠? 수평입니다. 수평. 니네 저 한강 흐르는 거 어디 시내물 흐르는 거 보면서 야 얘가 낮은 곳으로 가니까 수직적 이미지로 강물이 떨어지고 있군 그래? 니네 초등학교 때 강물 흐르는 거 그리라 그러면 시부라 이렇게 그려? 전부 다 이러고 그리지? 닥쳐! 너는 그러다가 바로 이번 하강 이미지 보세요. 물이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다 옆에다 적어 너는. 나는 대학을 떨어진다 이러고. 수평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 평범한 이미지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쉽죠. 이제 애매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분수. 아씨 요거 애매하거든. 상승이야 하강이야?
그 애매하죠. 그런 애매한 거는 뒤에 서술어가 나와요. 떨어지는 분수, 뭐 이런 솟아오르는 분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가로 3번을 볼 겁니다. 동적 이미지. 움직임. 정적 이미지. 움직임 없는 거. 근데 이거를 강도를 보시면 안 돼요. 낙엽이 떨어진다. 동이야 정이야? 낙엽이 떨어진다니까? 동적 이미지야. 그러니까는 이 움직임의 세기를 가지고 동적이다 정적이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57페이지의 상승 하강 동적 정적은 편안하게 1차적인 사고력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부분 실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2, 3등급 대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 자, 58페이지에 계절적 이미지. 괄호 5번 계절적 이미지 쉽게 찾을 수 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쩌고저쩌고 주로 고전시가 필요 없고요. 계절적 이미지 위에다가 괄호 5번 뭐 다 괄호 5번이야 이거. 괄호 5번 계절적 이미지에다가 필기하세요. 몇 페이지니? 58페이지네요. 뭐 위에다 적으시건 아래에다 적으시건 너무 쉽게 주로 자연물로 제시. 너무나 쉽죠. 낙엽, 가을, 눈, 겨울, 푸른 산, 뭐 보통 여름, 꽃 피다, 주로 고전에서 봄. 그런데 학생들이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소나기 언제 같아? 여름에만 소나기 내리나? 그죠? 그러니까는 주로 자연물로 제시됐을 때 그 자연물이 그 계절에 해당하는 자연물이어야지. 뭐 바람이 분다, 뭐 여름에만 바람 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특정 자연물은 특정 계절과 연결시키는 그 맥락.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가끔 고전에서 절기로 제시될 때가 있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필기를 하고 가르쳐드리면 와씨 나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우리나라의 24절기를 다 외워야겠군. 야 나도 몰라.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에서 나와요. 동지 언제야? 겨울. 동지밖에 모르겠다. 몰라. 아무튼 야 아는 수준에서 나와요. 뭐 아는 게 동지밖에 없지나? 아무튼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전에서는 몇 가지의 단어를 좀 알면 좋은데 그건 고전 특강 할 때, 고전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음영 처리된 부분에 보시면 계절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그 옆에다 필기 하나만 할게요. 50 지금 어디 강의하고 있는지 알죠?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필기 어디 여백 공간 많잖아. 계절의 변화와 계절의 순환은 무조건 똑같을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를 따지면은 요 계절의 변화 안에 계절의 순환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계절의 순환이라는 것은 시간적 구성이 되어야 돼.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문학을 배우는 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서 가을로 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계절의 변화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절의 변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 편하게 봄,
가을, 여름. 자, 계절의 변화 맞죠? 그죠? 그런데 순서 또는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 순서가 틀렸잖아. 이런 거는 봄, 여름, 가을. 당연히 계절의 변화가 맞고요. 얘는 순서, 계절의 순환 다 맞죠? 이럴 때는 이제 보통 뭐라고 나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나오지. 됐니?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사용되진 않으나 간혹 가다가 이런 섬세함을 건드릴 수가 있고요. 재작년경부터 특히 작년도부터 유독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수능 국어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 정확하게. 됐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지난번에 다 강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색채 이미지, 색채어. 이건 알죠? 색채 대비할 때 선생님이 색채어가 있고 색채 이미지에 시어가 있다 그랬지. 그죠? 눈은 흰색, 피는 붉은색. 기억하니?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60페이지 밑바닥 잠깐만 이제 선생님이랑 OX 한두 개만 확인하고 이제 4강으로 넘어갈 겁니다. 60페이지 밑바닥 흙이 풀리는 내음새. 자, 심상해볼까? 냄새. 후각. 강바람은 삼찜송의 우는 소리를 불러. 청각. 다 녹지 않은 얼음장 떠내려간다. 얼음하면은 자 밑에 Q1을 보자. Q1을 보시면은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봤니? 계절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사용된 시어를 계절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다 녹지 않은 얼음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계절로 연결시키면서 이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출제자가 던져준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국어 영역이죠. 계절로 바꿔봅시다. 얼음하면 언제겠어? 겨울일 거고요. 다 녹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뭐 했다? 어느 정도는 녹았다. 그죠? 완전히 녹진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 초봄이나 늦겨울 정도가 되는 거겠지.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자, 풀리는이라는 말을 아직 덜 녹은 얼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가 돼.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를 읽을 때 계절감을 느끼진 못하더라도 Q1처럼 출제자가 선지의 계절이라는 단어를 던지면 그때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의 Q2를 봅시다. (61페이지의) Q2를 보시면 자, 출제자가 무엇을 이야기했니? 기억.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걸 가지고 출제자는 무엇을 판단해봐라? 공감각을 판단해봐라. 근데 뒷부분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이거 공감각은 맞는데 뒷부분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이것 때문에 틀리거든요. 선생님이 김강균의 와사등을 다 분석하는 수업은 나중에 할 거라서 일단은 이 Q2는 공감각은 맞고 뒤에 거리감을 좁힌다. 이것 때문에 틀려요. 지금 우리 공감각만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X입니다. 근데 공감각은 맞아요. 왜? 스미는 스며들다. 이거 심상이 뭘까? 촉각입니다. 촉각.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촉각이야. 어둠은 딱 봐도 공감각은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 Q2는 공감각은 맞는데 뒷부분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좁힌다. 그거 때문에 틀려. 그리고 선생님이 작품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강의는 아니라서 공감각까지만 접근할 거고요. Q3.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색채어 찾아보자. 보이니? 시은아, 색채어 보여? 색채어 없어요. 색채어라고 나왔으면 색채어 찾으면 되죠, 뭐 그냥. 그죠? 자, 한 장을 넘기시면 62페이지 이제 4강.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